안녕하세요, 로앤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슈는 11월에 큰 변화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정부가 이번 달 6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어떤 실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쟁점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는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적용이 될 것이냐입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별 소득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류세 인하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8년 딱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류세를 인하해도 이것을 상쇄해버리고 휘발유 가격이 더 올랐던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유류세 인하도 지금처럼 15%가 안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를 못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가 됐던 것이 유류세 인하에 대한 혜택이 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 마진으로 흡수됐다라는 의혹도 있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과 2008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이번에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더 급등할 거라고 전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유류세 인하분이 휘발유 가격, 그러니까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도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실효성 논란, 유류세 인하를 하면 서민이나 자영업자보다 고소득층, 부유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다라는 문제적인데요. 다만 이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했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층은 국제유가가 오르고 휘발유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는데,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에게는 이거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소득층이 차도 더 많이 타고 고배기량의 차를 타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인한 혜택을 더 많이 받아간다, 금액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자영업자나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대비했을 때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용 부담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내용인데요. 유류세가 11월 6일부터 15% 인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당장 6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같은 날부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유통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정유사 출고가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까지 반영이 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6일 딱 됐다고 주유소 가시면 아마 그대로의 휘발유 가격이 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일주일 후부터, 그러니까 한 12일, 13일부터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떨어진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좀 체계를 갖춰서 감시하기로 했으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슈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죠. 안녕.